MZ세대, 특히 2030 남성들, 이들이 왜 더 이상 진보를 지지하지 않을까요? 한때 진보는 청년과 약자의 대변자처럼 여겨졌습니다. 공정, 정의, 평등 같은 단어는 진보 진영의 고유 브랜드처럼 보였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MZ세대는 점점 더 보수적인 언어와 논리에 끌리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은 2019년 조국 사태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평소 공정과 정의를 가장 앞세우던 인물이었지만 그딸의 입시 특혜와 논문 작성, 장학금 수령 등 각종 의혹이 터지면서 청년층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당시 고려대와 서울대는 물론 전국 주요 대학에서 나는 조국이 부끄럽다는 피켓을 든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청년들은 깨달았습니다. 정의와 평등을 말하던 이들이 정작 자기 자식에게는 특권을 몰아주고 있었던 것,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던 이중잣대, 그 위선이 분노를 키운 겁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전체 흐름은 청년 세대에게 정치적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첫째, 젠더 갈등의 조장입니다. 여가부의 남성 배제적 정책, 군복무 보상 무시, 역차별 논란은 20대 남성층의 진보 지지 철회를 불러왔습니다. 일례로 2020년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은 한 자릿수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경제정책의 실패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실험은 자영업을 몰락시켰고 청년 실업률은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27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폭등했고 내 집 마련이라는 최소한의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과 산업 기반이 흔들렸죠. 셋째, 삼권 분립의 훼손과 인사참사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며 권력이 특정 진영에 집중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논란이 있었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 진보 진영의 입장을 사실상 옹호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법의 형식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는 듯한 모습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노조와의 유착,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자성보다는 감싸기식 해명이 반복되며 국민의 불신을 키웠죠. 더불어 장관급 고위 인사들의 도덕성 논란과 자질 부족도 반복됐습니다. 각종 허위 이력, 탈세 의혹,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임명되거나 방치되었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의 균형과 상호 견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례들은 그 헌법적 장치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진보의 도덕 프레임은 무너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남은 건 낙인과 검열이었습니다. 틀렸어가 아니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정치. 이견이 아니라 죄로 규정하는 태도에 청년들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었습니다. 원래는 차별을 줄이자는 취지였지만 점점 생각 자체를 억압하고 말을 조심시키는 문화로 변질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자라난 MZ세대는 표현의 자유에 민감하고 자기 생각 말하기를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문화가 검열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말은 혐오야. 그건 편견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런 사회 분위기는 자유를 억누르는 새 독재처럼 작용했습니다. 결국 공정을 찾아 진보를 선택했던 MZ는 이제는 자유를 찾아 보수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2022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20대 남성의 42%가 자신을 보수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오히려 40대보다 높았습니다. 즉, 보수는 더 이상 기성세대 전유물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보수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째, 그들은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둘째, 정치적 메시지를 유튜브와 커뮤니티, 밈을 통해 받아들이며 기성 언어보다는 디지털 은어와 코드에 반응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공정, 자유, 책임, 자율, 실력주의입니다. 넷째, 최근에는 체제 비판과 반공 담론까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식 전체주의의 위협, 그리고 내부 좌파 세력과의 연계성 의혹까지 거론되며 오히려 젊은 층 사이에서 더 뚜렷한 반공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 보수, 즉 50에서 70대 중심의 우파와 이 새로운 MZ 우파는 너무나 다른 언어와 문화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질서와 안보, 가정과 전통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합니다. 이 둘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세대 연대는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가능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진보 진영은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고 그 권력 독점을 견제할 보수 진영은 세대 간 단절로 인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단절을 넘어서려면 정당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즉 누구를 지지하자가 아니라 자유와 공정, 책임과 질서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법치 붕괴, 좌파 독점을 함께 위기로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세대 간 언어의 차이를 번역해줄 중간 세대가 필요합니다. 40에서 50대 초반 세대가 매개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셋째, 보수의 가치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질서는 자유의 조건으로, 가정은 사회 안정의 뿌리로 풀어야 MZ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문화 기반의 새로운 보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밈, 숏폼 정치. 그게 지금의 정치 언어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 안에 질서가 있고 질서 안에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MZ는 새로운 보수의 출발점이고 기성 보수는 그 토대를 지켜온 존재입니다. 이 두 세대가 하나의 가치로 연대할 때 진짜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음 세대에게는 새로운 시야를 주는 영상으로, 부모 세대에게는 오해를 풀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영상으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